나는 쉰셋 부동산 사장 이상현. 솔직히 말하면 여자들 꼬시는 게 취미였습니다. 지금까지 안 통한 여자가 없었죠. 단 한 명, 김지은만 빼고. 도도하고 차갑고 절대 넘어오지 않던 그 여자. 사장님 저 좋아하시죠? 나는 말을 버벅거리며 결국은 좋아한다 말해버렸고 돌아온 대답은 저는 사장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칼 같은 말이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오늘 같이 있어 주실 수 있나요? 플레이보이였던 부동산 사장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내 이름은 이상현, 올해 53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죠. 때를 놓쳤는지 아니면 철이 늦게 들어서인지 결혼을 못했어요. 그야말로 문 닫은 노총각입니다. 공인중개사로 일한 지는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여러 사람들의 계약을 도와주며 노하우가 생겼죠. 그리고 부동산 경매를 통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건물을 여러 채 가지게 됐습니다. 땅이나 건물을 매입하고 세를 내주면서 원금과 이자를 내는 거예요. 정작 투자금 없이도 시간이 나를 건물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렇게 자산이 늘어가면서 자잘한 계약들은 아예 하지도 않게 됐어요. 여유가 생기고 시간이 남아 돌았습니다.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은 쉰셋 미혼 남자.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이 상황을 즐겼어요. 하지만 한 곳에서 부동산을 계속 운영해 오다 보니 다양한 사람들이 방문합니다. 다들 동네 주민들이고 이웃들이에요. 나는 자연스레 유명 인사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용건이 없이도 들러서 커피 한잔하고 가는 분위기죠. 장점이 많았습니다. 아름다운 여성 고객들이 많고 경계 없이 다가왔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걸 이용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할게요. 나는 여자들 꼬시는 걸 일종의 취미처럼 즐겼어요. 결혼할 생각도 없었고 그저 외로움을 달래는 정도. 돈 많고 시간 많은 부동산 사장이라는 이미지는 확실히 먹혔습니다. 아, 사모님. 오늘 정말 예쁘시네요. 어디 관리 받으세요? 사장님, 왜 이러세요? 창피하잖아요. 사실대로 말하는 건데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제가 좋은 곳 알아요. 이런 식으로 시작했죠. 처음엔 가볍게 칭찬하고 관심을 보이고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첫 번째 여자가 기억납니다. 40대 초반 이혼한 싱글맘이었어요. 외로움을 많이 타는 타입이었죠. 사장님, 요즘 집 보러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럼 제가 같이 다녀드릴까요? 주말에 시간 되세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현장을 같이 보러 다니고 점심도 같이 먹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사장님은 왜 결혼 안 하세요? 조건도 좋으신데. 제가 자유로운 걸 좋아해서요. 얽매이는 게 싫어요. 멋있으시네요. 저도 다시는 결혼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분위기가 무르익었죠. 한 달쯤 지나서 우리는 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어요. 나는 진심이 아니었거든요. 그저 외로움을 채우는 정도. 여자도 그걸 알았는지 점점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오늘 저녁에 시간 돼요? 저는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또요? 요즘 너무 바쁘신 거 아니에요?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자연스럽게 멀어졌죠. 사장님, 요즘 연락도 안 하시네요. 죄송해요.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요. 그렇게 첫 번째 여자와는 끝이 났습니다. 두 번째 여자도 있었어요. 40대 중반 남편과 별거 중인 유부녀였습니다. 이 여자는 좀 달랐어요. 옷을 야하게 입고 다녔고 처음부터 적극적이었죠. 사장님, 저 오늘 술 마시고 싶은데 같이 마실래요? 좋죠. 어디서 만날까요? 쉬운 상대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이 여자는 계속 뭔가를 요구했어요. 사장님, 저 가방 하나만 사주시면 안 돼요? 이번 달이 좀 빡빡해서요. 다음에 사드릴게요. 에이, 사장님. 저번에도 그러셨잖아요.
점점 부담이 됐습니다. 선물을 사주고 밥을 사주고 술을 사주고 나는 돈이 많지만 이렇게 쓰고 싶지는 않았어요. 사장님, 저 요즘 좀 힘들어서 생활비가 좀 필요한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 여자는 나를 ATM으로 보는구나. 결국 정리했죠. 죄송하지만 저는 이런 관계를 원하지 않아요. 뭐예요? 그럼 지금까지는 뭐였어요? 화를 내며 떠나갔습니다. 세 번째 여자는 더 황당했어요. 30대 후반 결혼을 앞둔 여자였습니다. 신혼집을 알아보러 왔었죠. 사장님, 이 집 괜찮은 것 같아요. 남편이랑 상의해 볼게요. 네, 좋은 선택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나중에 혼자 다시 왔어요. 사장님, 사실 제가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이신데요? 결혼이 두려워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위로해 주다 보니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자유로우시고 멋있어요. 부러워요. 그렇게 우리는 관계를 가졌어요. 결혼을 앞둔 여자와 지금 생각하면 정말 나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냥 즐겼어요. 어차피 결혼하면 끝날 관계인데 뭐. 결혼식 한 달 전까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혼했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외로운 이혼녀, 돈이 필요한 유부녀, 결혼 전 마지막 자유를 즐기고 싶은 여자. 다양했어요. 나는 그들에게 위로를 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내 외로움을 채우고 있었던 거죠. 죄책감? 별로 없었어요. 어차피 서로 필요해서 만나는 거잖아. 나만 나쁜 게 아니야. 여자들도 원하는 게 있으니까 오는 거지. 그렇게 합리화했습니다. 낮에는 친절한 부동산 사장, 밤에는 여자들을 만나는 남자. 이중생활이랄까? 근데 솔직히 재미있었어요. 스릴도 있었고 외로움도 달래지고 돈도 많고 시간도 많으니 할 수 있는 거였죠. 이게 나쁜 건가? 가끔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길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내 인생이고 누구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자만큼은 달랐습니다. 한 여자가 부동산에 들어왔습니다. 김지은, 47살. 이 여자는 남편이 사업을 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자주 들렀죠. 하지만 대단히 도도하고 틈이 없었어요. 농담을 섞어 호감을 표시하는 말에도 깜짝 놀라며 까무러치기에 다가갈 여력이 없었습니다. 뭐랄까, 이 여자는 꼬박꼬박 사장님이라고 존칭을 쓰며 다른 여자들과 달리 반존대를 하는 경우도 없었어요. 정확히 선을 그어놓는 느낌이랄까? 처음 본 날이 기억납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그녀를 봤을 때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단정한 원피스 차림의 우아한 분위기. 47이라고 했지만 30대 후반처럼 보였죠. 피부는 하얗고 투명했고 몸매는 관리가 잘 된 듯 날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이 근처 투자용 부동산 알아보러 왔습니다. 목소리도 차분하고 정중했어요. 나는 그날부터 그녀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하지만 접근이 쉽지 않았어요. 오늘도 아름다우시네요. 시집가도 되겠습니다. 이런 농담을 던지면 다른 여자들 같으면 좋아하면서 이렇게 받아쳤죠. 에이, 오빠 왜 그러셔? 하지만 이 여자는 칼 같았습니다. 전혀 좋아하는 내색 없이 불편한 티를 냈어요. 사장님, 그런 농담은 불편하네요. 저 결혼했습니다. 냉정한 목소리로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더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올 때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친절하게 대했죠. 좋은 매물 정보가 있으면 제일 먼저 연락했고 커피도 정성껏 내렸어요. 사장님, 항상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투자 많이 했어요. 그렇게 말할 때도 거리감은 유지했습니다. 절대 선을 넘지 않는 여자. 그게 김지은이었어요. 김지은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매번 단정한 옷차림에
화장도 절제되게 했죠.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딱 적당한 멋. 그런 그녀가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다른 여자 손님들이 반말을 섞어가며 편하게 대할 때도 그녀만큼은 항상 존댓말을 썼습니다. 사장님, 이 매물 수익률이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 현장 좀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항상 정중하고 예의 바르고 거리감을 유지했어요. 나는 그런 그녀가 오히려 더 끌렸습니다.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에 더 집착하게 되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름이라 더웠던 날이었죠. 김지은이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왔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노출이 있는 옷차림이었습니다. 하얀 어깨와 팔이 드러났고 가늘고 매끈한 목선이 보였어요. 나는 자꾸 시선이 가더라고요. 안 돼, 보지 마. 티나면 안 돼. 스스로를 다독이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사장님, 오늘 더우시죠? 에어컨 온도 낮춰드릴까요? 그녀가 말했어요.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날 그녀는 평소보다 오래 머물렀습니다. 여러 매물을 비교하며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사장님 생각엔 어느 게 더 나을 것 같으세요? 저라면 이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지역 개발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상담하는 동안 나는 그녀를 계속 봤어요. 진지하게 서류를 보는 모습, 펜으로 메모하는 모습, 고개를 갸우뚱하며 고민하는 모습, 모든 게 예뻤습니다. 이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 수 있다면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덕분에 결정했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일어서는 그녀. 가방을 챙기는 모습까지 우아했죠.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사장님도 수고하세요. 문이 닫히고 그녀가 사라졌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언제쯤 저 벽을 넘을 수 있을까?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김지은은 여전히 도도했고 나는 여전히 그녀에게 잘 보이려 애썼어요.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사모님, 제가 좋은 식당 알아요. 점심 같이 하실래요? 제가 살게요. 용기를 내서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나를 봤어요. 그리고는 정중하게 거절했죠. 사장님,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저 약속이 있어서요. 아, 그러시구나. 다음에 기회 되면. 사장님, 저는 결혼한 몸이에요. 오해 살 만한 행동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칼같이 선을 그었어요. 나는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 이런 여자는 또 처음이네. 칼 같네. 아주. 그날 이후로 조심스러워졌어요. 더 이상 사적인 제안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동산 사장으로서 고객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만 유지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올 때마다 가슴이 뛰었고 가는 모습을 보면 아쉬웠어요. 이 마음 언젠가는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어요. 그날은 가을이 시작되는 9월 초였습니다. 오후 5시쯤 됐을 거예요. 부동산 안에서 서류 정리를 하고 있었죠. 창밖을 보니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그때 유리창 너머로 누군가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익숙한 뒷모습이었어요. 김지은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에 당당한 걸음걸이가 아니었습니다. 터벅터벅 힘없이 걷고 있었어요. 고개도 푹 숙이고 어깨도 축 처져 있었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 있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녀는 멈춰서서 그냥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평소 차갑고 도도하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상처받은 한 여자일 뿐이었어요. 나는 주저했습니다. 말을 걸어야 하나?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봐야 하나? 아니면 좋은 매물이 있다고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사모님,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그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사모님 들어오셔서 차 한잔 하고 가시죠. 그냥 차 한잔 하고 가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나를 잠시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부동산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이 닫히고 우리 둘만 남았어요. 나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따뜻한 허브티를 그녀 앞에 놓았죠.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평소에 또렷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밥은 드셨어요? 그것만 물었어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그럼 제가 뭐 좀 사올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일어서려는데 그녀가 손을 내밀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있고 싶어요. 나는 다시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커피잔만 쥐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어요. 그녀가 먼저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참이 지났을까요? 그녀가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은 왜 항상 저에게 잘해주세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아, 그야 당연히 고객이시니까 그렇죠. 평범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녀가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를 보시는 눈빛. 사실 알아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들켰나? 아, 죄송합니다. 아름다우셔서 그냥 바라보기만 했어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거든요. 가끔 건네는 농담도 바라보시는 눈빛도 다 감사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하지만 모른 척 했어요. 저는 가정이 있으니까. 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녀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 좋아하세요? 직접적인 질문이었어요. 나는 당황했습니다. 네. 아닙니다. 아니네. 좋아합니다. 말을 버벅거리며 좋아한다고 말해버렸어요.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작게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사장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칼 같은 말이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오늘 같이 있어 주실 수 있나요? 네. 무슨 일 있으신 거죠? 그때서야 물었어요. 그냥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데 그게 사장님이면 괜찮을 것 같아서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차 가지고 나올게요. 밖으로 나가 차 키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태워 어디론가 향했어요. 바다였습니다. 그녀가 넓은 바다를 보며 마음을 추스를 수 있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차를 몰고 1시간쯤 달렸을까요? 해안도로가 나왔고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하늘과 잔잔한 파도, 아름다운 풍경이었죠. 나는 차를 세웠습니다. 작은 카페 앞 주차장이었어요. 내리실래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려 모래사장 쪽으로 걸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리게 했죠. 스탠드 테이블이 몇 개 놓여 있었어요. 그곳에 앉았습니다. 넓은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죠. 그녀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눈물을 흘렸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 나는 입고 있던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에 걸쳐줬어요. 추우시죠? 그녀가 작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그녀 옆에 앉아서 바다를 함께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마음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오늘 같이 있어 달라는 게 무슨 뜻일까? 혹시 한 방에서 자는 건가? 그 이상을 허락하는 건가? 겉으로는 그녀를 위로하면서도 속으로는 평소 지켜봐왔던 그녀와 밤을 보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예뻐서 많이 봤었거든요. 중년의 나이에도 매력적인 모습과 관리 잘 된 몸매. 나는 흘깃흘깃 보면서 시선으로만 그녀를 탐했었어요. 근데 조금의 틈도 보이지 않던 그녀가 먼저 제안한 겁니다.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그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나 한다는 건 나쁜 거지만 그녀의 슬픔을 온전히 나눌 만큼 우리가 가까운 사이가 아니기에 죄책감은 없었어요. 그저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기대가 될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을까요? 그녀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사장님, 작은 목소리였어요. 네, 저는 사장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사장님을 만날 생각이 없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 네.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뭐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루는 사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보내고 싶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사장님이 괜찮으시다면요.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여기서 덥석 물면 번복할까 걱정됐습니다. 평소 틈을 보이지 않던 그녀이기에 더더욱요. 저는 괜찮습니다. 겨우 대답했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죠. 고마워요, 사장님. 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날 그녀가 왜 그렇게 힘들어 했는지,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모텔에 들어가는 걸 두 눈으로 목격했다고 해요. 바람피는 게 의심돼서 탐정에 의뢰했고 결국 현장을 본 거였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는 그저 그녀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떨렸어요. 배고프시죠?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요. 사장님이 정해주세요. 근처 식당을 찾았습니다. 조용한 해물탕 집이었어요. 우리는 마주 앉아 식사를 했죠. 아니, 식사를 하는 척 했습니다. 그녀는 거의 먹지 못했어요.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반복했죠. 억지로 드실 필요 없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차에 탔어요. 이제 어디로 가실래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가 나를 봤어요. 사장님이 정하세요. 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숙소를 검색했어요. 바다 근처 펜션들이 나왔죠.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하지만 그녀가 먼저 제안한 거였어요. 결국 바다 근처 숙소를 예약했습니다. 조용한 펜션이었죠. 차를 몰고 그곳으로 향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어린애처럼 두근두근했어요.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 열쇠를 받았어요. 2층 바다뷰 객실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계단을 올라갔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깨끗하고 아늑한 방이었습니다. 창 밖으로 바다가 보였죠. 달빛이 물결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침대 끝에 앉아 있었고 그녀는 창가에 서 있었어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어색한 침묵이었죠. 내가 먼저 뭔가 해야 하나? 아니면 기다려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때 그녀가 돌아섰습니다. 먼저 씻을게요. 그리고는 내 앞에서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원피스 지퍼를 내렸습니다. 어깨에서 옷이 스르륵 미끄러져 내렸어요.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드러났죠. 하얗고 매끈한 등, 가늘고 잘록한 허리. 너무 아름다웠어요. 속옷마저 벗었습니다. 완전히 벗은 채로 서 있는 그녀. 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침대에 앉아있던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고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가리지 않았어요. 그저 그 모습 그대로. 나는 벌써 몸에 반응이 왔고 불끈해졌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녀의 모습과는 정반대였어요. 아니, 너무 대담했습니다. 평소 도도하고 차갑던 그녀가 이렇게 당당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녀는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게 현실인가? 꿈이 아닌가? 한참 뒤 그녀가 나왔습니다. 나올 때는 가운을 입고 나왔어요. 머리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샴푸 향기가 났습니다. 씻으세요, 사장님. 아, 네네. 나는 허둥지둥 일어났어요.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했습니다. 온몸 구석구석 열심히 타월로 닦았어요. 하지만 이 커져버린 것은 샤워하는 내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찬물을 틀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진정해, 이상현. 서두르면 안 돼. 스스로를 다독이며 욕실을 나왔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주 조심스레 옆에 가서 누웠습니다. 수많은 경험이 있는 나지만 괜히 더 조심스럽고 떨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나도 눈을 감고 그저 누워 있었습니다. 잠시 뒤, 우리는 아무 대화도 없었어요. 그녀가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내 몸을 향해 손이 천천히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곳을 만졌습니다. 나는 움찔했지만 눈을 감은 채 그대로 있었어요.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건가? 그녀는 천천히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가운을 벗겼어요. 그리고 몸을 일으키더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입으로 해주기 시작했어요. 정말 반전이었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미칠 듯한 쾌감, 황홀함. 그녀의 애무는 정말이지. 믿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그 전에 만났던 해픈 사람들은 오히려 튕기고 제대로 해주지도 않았었는데 이 여자는 내 예상과는 정반대였어요. 너무 좋았고 무슨 말이라도 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무슨 말이라도 하면 이 흐름이 끊길까봐 그저 작은 신음을 삼키며 그녀가 해주는 대로 온전히 느꼈어요. 이건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저 만족스러운 행위를 하는 것이고 그녀는 이런 식으로라도 남편에 대한 복수를 하는 것 같았어요.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한참을 그렇게 아직 하나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나는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짜릿했으니까. 그리고 그녀는 그대로 위로 올라와서 내 것을 손으로 잡고 자기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그 느낌은 더 좋았습니다. 내가 녹아버릴 것 같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천천히 조금씩 움직이는 그녀. 나는 조심스레 실눈을 떠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계속 움직였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남자가 가장 좋아하는 표정이랄까? 한쪽 볼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슬픔과 쾌락이 뒤섞인 표정. 그 모습이 더 애절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한계가 왔습니다. 저기, 나올 것 같아요. 말을 하자 그녀는 다시 아래로 내려갔어요. 입으로 해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모든 걸 쏟아냈고 그녀는 그대로 다 받아줬어요. 아무 말 없이 화장실로 향하는 그녀. 이 모든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소 도도하고 차분한 여자, 너무나도 반전인 대담한 모습. 더 흥분이 됐어요. 우리는 둘 다 씻고 나서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녀가 먼저 말을 했어요. 사장님, 좋았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나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사장님, 저는 택시 타고 갈게요. 지금 나오지 마시고 쉬었다가 오세요. 그리고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말아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를 떠나보냈어요. 문이 닫히고 그녀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나는 침대에 그대로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끝이구나. 이게 마지막이구나.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한동안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났어요. 부동산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었고 문자도 없었죠. 마치 그날 밤이 꿈이었던 것처럼.
나는 매일 부동산 문을 열고 앉아 있었어요. 혹시나 그녀가 올까봐. 하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왔어요. 사장님, 요즘 매물 어때요? 사장님, 커피 한잔 하러 왔어요. 친근하게 말을 거는 사람들. 하지만 내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그녀가 아니면 의미가 없었어요. 어느 날 동네 아줌마 한 분이 들렀습니다. 사장님, 김지은 씨 아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네, 알죠. 왜요? 그 집 이혼했대요. 네, 남편이 바람을 폈나 봐요. 그래서 이혼했다는데.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날 밤 그녀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왜 나한테 그런 제안을 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남편의 배신, 그 상처를 이런 식으로라도 위로받고 싶었던 거였죠. 나는 가슴이 아렸습니다. 그녀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괜찮은 걸까? 처음엔 그녀의 몸을 가지고 싶었어요. 어떻게든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어쩌면 진짜 좋아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제서야 그녀가 걱정이 되었고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 게 많이 후회가 됐습니다. 그날 밤 나는 그녀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저 몸만 탐했죠. 나 정말 나쁜 놈이구나.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녀 생각만 났습니다. 그녀의 눈물, 슬픈 표정, 떠나가던 뒷모습. 모든 게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연락해야 하나? 아니야,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했잖아. 하지만 그냥 안부라도 고민하다가 결국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부동산 일은 계속했지만 마음은 공허했어요.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상은 계속됐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그녀가 없는 일상이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내가 진짜 좋아했었나 보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몸만 탐한 게 아니었어요. 그녀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했던 겁니다. 도도한 모습도, 차가운 태도도, 정중한 말투도 모든 게 좋았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지만 기회가 한 번만 더 온다면 제대로 말할 텐데, 진심을 전할 텐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12월 초였어요. 날씨가 추워지고 있었죠. 저녁 6시쯤 됐을 거예요. 부동산 문을 닫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불을 끄고 가방을 챙기는데 띠리링 문에 달린 종소리가 났어요. 이 시간에 누가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어요. 김지은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어요. 더 세련되고 더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헤어스타일도 바뀌었어요. 단정했던 긴 머리를 어깨까지 자른 모습이었어요. 화장도 달랐습니다. 예전보다 더 화사하고 생기 있어 보였어요. 옷차림도 세련됐습니다. 검은색 코트에 청바지, 힐을 신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볼 수 없던 밝은 미소. 잘 지냈어요? 사장님. 목소리도 달랐어요. 예전처럼 정중하고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죠. 나는 너무 반가웠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생각났어요. 계속 보고 싶었습니다. 사모님. 그녀가 웃었어요. 이름 불러요. 이름. 김지은이에요. 아, 네. 지은 씨. 알죠. 이름.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이제는 사장님을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사장님이 괜찮다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녀를 한 번이라도 갖기 위해서 잘 보이려고 연기했던 지난날. 물론 지금의 마음은 진심이에요. 하지만 처음은 아니었죠. 지은 씨,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우리는 부동산 안소파에 앉았어요.
마주보고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은 씨, 사실 그때는 당신이 예뻐서 어떻게든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잘 보이려고 연기한 것들이 있어요. 그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진심입니다. 당신이 떠나고 나서 알았어요. 당신을 좋아하게 된 걸요. 3달 동안 매일 당신 생각을 했어요. 다시 볼 수 있을까, 괜찮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녀가 작게 웃었어요. 오히려 좋네요. 그렇게 말해주니까. 저도 그때도 말했지만 사장님을 좋아하지 않았었고 이용했던 거였으니까요. 근데 그때 그 연기가 저에게는 위로가 되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꾸밀 것도 없었죠. 지금은 어떠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은요. 그녀가 내 손을 잡았어요. 진짜 사장님을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게 안 됐거든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도 진심입니다. 지은 씨, 우리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번에는 진심이었습니다. 배고프시죠? 제가 저녁 사드릴게요. 좋아요, 사장님. 우리는 식사를 위해 가까운 고깃집에 갔어요. 조용한 분위기의 한우 전문점이었습니다. 마주 앉아 고기를 구우며 이야기를 나눴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혼 절차 진행하느라 정신없었어요. 그녀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힘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홀가분해요. 오히려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 슬픔은 사라지고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인 표정이었죠. 사장님은요? 그동안 어떠셨어요? 저는 계속 당신 생각을 했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한 게 너무 후회됐어요. 당신이 힘들어하는데 위로는커녕 그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내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그때 사장님이 옆에 있어줘서 버틸 수 있었어요. 말이 없어도 느껴졌어요. 사장님 마음,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사장님. 저야말로 고맙죠. 다시 와줘서.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의 일들, 앞으로의 계획, 서로의 생각들, 모든 걸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숨기는 게 없었어요. 진심으로 대화를 나눴죠. 정말 지은 씨랑 평생 가고 싶어요. 사장님, 저 이혼녀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나요? 제가 초혼이고 지은 씨가 재혼이면 어때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 마음이죠. 그녀가 환하게 웃었어요. 사장님, 정말 고마워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겨울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추우시죠? 내 코트를 벗어 그녀 어깨에 걸쳐줬습니다. 고마워요. 우리는 천천히 걸었어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사장님, 저 이제 투자 말고 다른 일도 시작하려고요. 어떤 일이요? 작은 카페를 열까 해요. 제가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좋은 생각이에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사장님도 자주 와주실 거죠? 당연하죠. 매일 갈게요. 그녀가 웃었어요. 그 미소가 너무 예뻤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처럼 불순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며 만났죠. 1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지은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네, 사장님. 아니, 상현 씨. 그녀가 내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우리는 결혼했어요. 나는 초혼이고 그녀는 재혼이었죠. 하지만 그게 뭐 중요한가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나날들이 너무 행복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녀가 만든 따뜻한 아침 식사를 먹고 함께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하죠. 그녀는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부동산 근처에 있어서 나는 매일 들러요.
사장님, 바닐라 라떼 한 잔이요. 여보, 또 단 것 좀 그만 드세요. 아메리카노로 드셔봐요. 장난스럽게 주고받는 대화.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 처음에는 조금은 불순할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을 탐하고 싶었고, 한 번이라도 가지고 싶었죠. 어쩌면 자격지심이었을 거예요. 노력하면 그녀의 몸은 얻을 수 있겠지만, 마음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녀의 몸도 마음도 모든 걸 가졌어요. 아니, 우리가 서로를 가진 거죠. 진심으로. 지금은 정말 하루하루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녀가 말했어요. 여보,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나도요, 지은 씨. 아니, 지은아. 우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53세 늦은 결혼이었지만 가장 행복한 선택이었어요. 사랑의 늦은 나이는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는 것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도도하고 차가워 보이는 사람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따뜻함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 그 따뜻함을 발견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김지은, 내 아내. 그녀는 여전히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나는 여전히 부동산에서 손님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돌아갈 곳이 있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고 함께 저녁을 먹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어젯밤 그녀가 내 품에 안겨 물었어요. 여보, 처음 저를 봤을 때 어땠어요? 예뻤죠. 너무 예뻐서 가슴이 떨렸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아름다워요. 안팎으로 다. 그녀가 웃었습니다. 여보도 처음엔 그냥 부동산 사장님이었는데 지금은 내 전부예요.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였죠. 53, 47. 늦은 나이에 만난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다 경험한 후에 만난 사랑이기에 더 진하고 깊어요. 이제 우리는 함께 늙어갈 겁니다. 주름이 늘어나고 머리가 휘어지고 몸이 불편해져도 함께 할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요. 오늘도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녀가 만든 따뜻한 미역국이 식탁에 올라와 있어요. 여보, 일어났어요? 빨리 씻고 밥 먹어요. 응, 지금 갈게. 일상은 평범합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하루. 하지만 그 평범함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오늘도 손님들이 올 거예요. 동네 아줌마들이 수다 떨러 올 것이고 투자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나는 다른 여자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아요. 내겐 김지은이 있으니까. 그녀 하나면 충분하니까요. 점심때쯤 그녀의 카페에 갑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봅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가고 일상이 흘러갑니다. 그 평범한 풍경 속에서 나는 가장 특별한 사람을 찾았어요. 김지은. 도도했던 그녀, 차갑게만 느껴졌던 그녀. 하지만 그 안에는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상처받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강한 마음. 사랑할 수 있는 용기. 그 모든 걸 가진 여자였어요. 그리고 나. 이상현, 53세 늦은 총각. 부동산으로 돈은 벌었지만 마음은 공허했던 남자. 여자들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얕은 남자였죠. 하지만 그녀를 만나면서 배웠어요. 진짜 아름다움은 겉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것.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는 것. 늦어도 괜찮다는 것.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을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보, 다녀왔어요. 어서 와요. 씻고 밥 먹어요.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줍니다.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해요.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습니다. 오늘 카페에 손님 많았어요? 네, 오늘은 특히 바쁜 날이었어요. 여보는요? 나도 계약 하나 성사됐어요. 잘 됐네요. 축하해요. 소소한 대화. 별것 아닌 이야기들. 하지만 이게 행복이에요. 함께 나누는 일상,
서로를 응원하는 마음. 그게 바로 사랑이죠. 밤이 깊어갑니다. 침대에 누워 그녀를 끌어안습니다. 지은아, 네, 여보. 행복해? 너무 행복해요. 당신은요? 나도 정말 행복해. 우리는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듭니다. 내일도 비슷한 하루가 펼쳐지겠죠. 아침에 일어나고, 출근하고, 일하고, 저녁에 돌아오고.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진짜 행복이 숨어 있어요. 53의 나이에 처음으로 알게 된 것. 사랑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 진심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요. 김지은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평생 혼자 살았을 거예요. 돈은 있지만 마음은 공허한 삶.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녀가 있어서 내 인생이 완성됐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늦은 나이는 없다는 것.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것.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용기를 냈어요. 그녀에게 다가가는 용기, 진심을 고백하는 용기, 다시 시작하는 용기. 그 용기가 지금의 행복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사랑하면 됩니다. 그럼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나처럼요. 오늘도 창밖으로 햇살이 비춥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그녀와 함께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만큼 행복한 삶이 또 있을까요? 53의 나이에 찾은 진짜 사랑. 김지은, 내 아내. 그녀와 함께라면 앞으로의 인생도 행복할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